자, 다들 주목해 주세요. 재개발 일정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PPT가 떴다. 중앙시장 재개발 프로젝트 D-60일. 회의실에 모인 30명의 상인들. 대부분 60대 이상이었다. 3개월 후 철거 시작합니다. 보상금은 평당 500만 원, 이주비는 별도 300만 원 지급됩니다. 개발팀장 김성준 38의 설명은 기계적이었다. 한 상인이 손을 들었다. 저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건 알아서 하셔야죠. 보상금 받으시면 다른 데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40년을. 어르신, 시대가 변했어요. 낡은 시장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신축 상가가 들어오면 더 좋아질 거예요. 뒤쪽에 앉아있던 정태수 72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신축 상가 입점비는 얼마인가요? 김성준이 서류를 넘겼다. 평당 1억입니다. 보증금 별도요. 그럼 저희는 못 들어가는 거네요. 당연하죠. 이건 고급 상가예요. 어르신들이 운영하시던 구멍가게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한숨이 나왔다. 태수가 다시 물었다. 사람들은 어디로 가나요? 저희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그건 저희가 알 바 아닙니다. 복잡한 얘기예요, 어르신. 김성준이 콧방귀를 뀌었다. 그냥 보상금 받고 편하게 쉬세요. 72세면 이제 은퇴하실 나이 아닙니까?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웃으며 거들었다. 맞아요. 나이 드셔서 뭘 더 하시겠어요. 손자들 용돈이나 주시죠. 태수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저 낡은 모자를 고쳐 쓰고 일어났다. 고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어르신. 다음 달까지 가게 비워주세요.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다른 상인들이 울고 있었다. 4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이제 어디로 가라는 거야? 보상금 받아봤자 전세금도 안 돼.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이제 필요 없는 거야. 태수는 그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지나갔다.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태수 씨.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태수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주차장으로 나와 15년 된 경차에 탔다. 낡은 차, 낡은 작업복.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다.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로 건물을 봤다. 큰 현수막이 보였다. 중앙시장 재개발 세광건설 시공. 세광건설. 익숙한 이름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서재로 갔다. 벽에 액자들이 걸려 있었다. 세광대교 준공식 1995. UAE 신앙만 프로젝트 완공 2003. 대한민국 건설대상 수상 2008. 그리고 가장 큰 사진. 첫 삽을 뜨는 젊은 남자. 세광건설 창립 기념 1978년 4월 12일. 사진 속 남자는 30대 초반의 태수였다. 노트북을 켰다. 이메일함을 열었다. 제목 세광건설 30주년 기념 재생펀드 최종 출자자 정태수. 내용을 확인했다. 중앙시장 재개발 프로젝트. 총 사업비 3,200억 원. 그리고 최대 투자자 지분율 42%. 투자자명 익명 신탁 실소유주 정태수. 태수는 마우스를 움직여 투자자 공개 신청 버튼 위에 올렸다. 잠시 망설였다. 7년 동안 익명으로 살았는데 이제 다시 나서야 하나. 하지만 회의장에서 들은 말들이 떠올랐다.
나이 드셔서 뭘 더 하시겠어요. 어르신들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태수는 클릭했다. 투자자 공개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사회에서 공개됩니다. 노트북을 끄고 창밖을 봤다. 중앙시장이 있는 방향이었다. 돈으로 세운 도시는 무너진다. 사람으로 세운 도시는 영원하다. 혼잣말이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양복을 꺼냈다. 7년 만에 입는 정장이었다. 약간 헐렁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마른 탓이었다. 넥타이를 매고 거울을 봤다. 자, 이제 시작이다. 세관건설 본사로 향했다. 여전히 경찰을 타고 32층 회의실. 이사진 15명이 모여 있었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펼쳤다. 중앙시장 재개발 프로젝트의 최대 투자자가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누군데요? 정태수 회장님입니다. 순간 정적. 뭐라고요? 정태수 회장님이요? 네. 익명 신탁으로 투자하셨던 분입니다. 지분율 42%로 최대 주주이십니다. 문이 열렸다. 태수가 들어섰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일어났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태수가 의자에 앉았다. 상석이 아니라 맨 끝자리였다. 앉으십시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이사들이 자리에 앉았다. 중앙시장 재개발건 전면 재검토합니다. 김성준 팀장이 벌떡 일어났다. 회장님, 그건 너무 갑작스러운 철거 계획 취소. 대신 시장 재생 프로젝트로 전환합니다. 재생이요? 하지만 수익성이 사람이 먼저입니다. 수익은 그 다음입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그리고 김성준 팀장. 네. 해임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왜죠? 노인을 무시하는 사람은 건물을 지을 자격이 없습니다. 김성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태수가 일어났다. 일주일 후 새 계획안 보고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실을 나가는 태수의 뒷모습을 모두가 지켜봤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전설이 돌아오셨다. 그날 저녁 뉴스에 떴다. 세관건설 창립자 정태수 7년 만에 복귀. 중앙시장 재생 프로젝트 선언. 중앙시장 상인들이 뉴스를 봤다. 저분이 그때 그 어르신? 세관건설 창립자셨어? 태수는 집에서 조용히 뉴스를 봤다. 이제 시작이다. 그의 마지막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철거 통보서입니다. 서명해 주세요. 한 달 전 일이었다. 개발팀 직원이 태수의 가게에 들어왔다. 태수는 40년간 운영한 철물점 주인이었다. 9평짜리 작은 가게. 서명하면 어떻게 되나요? 3개월 후 철거됩니다. 보상금은 4,500만 원입니다. 4,500만 원이요? 네, 평당 500만 원이니까 9평이면 그 정도죠. 태수는 가게를 둘러봤다. 낡은 선반, 녹슨 공구들, 오래된 장부. 하지만 이곳엔 40년의 기억이 있었다. 1983년 33살에 이 가게를 열었다. 아내와 둘이서. 아이들이 여기서 자랐다. 딸이 초등학교 숙제를 하던 곳, 아들이 첫 자전거를 배운 곳.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함께 지킨 곳. 생각 좀 해보고 서명하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안 하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직원이 나갔다. 이웃 가게 주인이 들어왔다. 70대 할머니였다. 태수 씨,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요. 아직 모르겠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보상금 받고 나가야죠. 4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그래도 어쩌겠어요. 세상이 변했는데.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나갔다. 태수는 혼자 가게에 앉아 있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봤다. 2024년 11월. 40년. 내 인생의 절반을 이곳에서 보냈구나. 하지만 숙명처럼 받아들이려 했다. 나이 들면 밀려나는 게 세상 이치니까. 다음 주 설명회가 열렸다. 중앙시장 2층 공용 회의실. 30명의 상인이 모였다. 여러분, 새로운 미래를 약속드립니다. 스크린에 화려한 조감도가 떴다. 30층짜리 복합상가 건물. 이게 완공되면 이 지역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최첨단 쇼핑몰, 오피스텔, 주차장까지. 한 상인이 손을 들었다. 저희도 그 상가에 들어갈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단, 김성준 팀장이 웃으며 말했다. 입점 보증금이 조금 있습니다. 평당 1억 정도요. 상인들이 술렁거렸다. 1억이요? 그럼 9평이면 9억이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9억을? 그건 어르신들이 알아서 하실 문제죠. 김성준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축 상가는 젊은 사업자들을 타겟으로 합니다. 어르신들 같은 전통적인 분들을 위한 공간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더러 나가라는 거예요? 보상금 드리잖아요. 그걸로 편하게 사세요. 72살, 75살에 뭘 더 하시겠어요? 태수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 프로젝트 수익률이 어떻게 되나요? 왜 그걸 물으시죠? 궁금해서요. 김성준이 비웃었다. 어르신, 그런 건 복잡해요. 어르신이 이해하실 만한 내용이 아니고요. 그래도 알고 싶은데요. 저도 돈 내는 사람이니까요. 돈을 내시는 게 아니라 보상금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같은 거 아닌가요? 에휴, 복잡한 얘기는 그만하시죠. 김성준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다. 자, 철거 일정입니다. 3개월 후부터 시작합니다. 설명회가 끝났다. 상인들은 절망한 표정으로 나갔다. 태수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다. 김성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어르신, 아직도 계세요? 빨리 나가세요. 문 잠가야 하는데. 팀장님. 네. 사람이 빠진 개발은 망합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건물은 세울 수 있어도 사람은 세울 수 없습니다. 무슨 어려운 말을. 그냥 나가세요. 태수는 천천히 일어났다. 기억해 두세요. 그 말.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다른 상인을 만났다. 태수 씨, 우리 어떻게 해요? 방법을 찾아봅시다.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경차 안에서 중앙시장을 돌아봤다. 40년 된 시장. 낡았지만 따뜻한 곳. 새벽 오시면 채소 가게가 문을 열고 아침 7시면 국밥집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오후 3시면 아이들이 떡볶이를 먹으러 오는 곳. 이곳을 지켜야 해. 혼잣말이었다. 집에 도착해 서재로 갔다.
책장 뒤에 숨겨둔 금고를 열었다. 서류들이 가득했다. 세광건설 주식 양도 계약서 2017년, 익명투자 신탁 계약서 2018년, 재생펀드 설립 신청서 2020년. 모두 7년 전부터 준비한 것들이었다. 65세에 은퇴하면서 태수는 회사 지분 대부분을 팔았다. 하지만 일부는 남겨뒀다. 그 돈으로 도시재생펀드를 만들었다. 익명으로. 목적은 단 하나. 사람이 사는 곳을 지키는 것. 7년간 조용히 투자해왔다. 노후주택 개보수, 골목 상권 살리기, 전통시장 현대화.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다. 중앙시장 재개발 프로젝트. 태수는 익명으로 최대 투자자가 됐다. 42% 지분. 하지만 드러내지 않았다. 지켜보고 있었다. 개발사가 어떻게 하는지, 상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사람을 무시하는 개발. 내가 평생 반대해온 것. 태수는 노트북을 켰다.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수신 세광건설 법무팀. 제목 투자자 공개 요청. 타이핑을 마치고 전송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렸다. 잠시 망설였다. 이러면 내 정체가 드러나 7년간 지켜온 익명성이 사라져. 하지만 회의장에서 들은 말이 떠올랐다. 72살에 뭘 더 하시겠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필요 없어요. 클릭했다. 이메일이 전송되었습니다. 창밖을 봤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다. 여보, 내가 마지막으로 큰일 하나 하려고 해. 죽은 아내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우리가 40년 산 이곳을 지킬 거야. 다음 날 아침 정장을 꺼냈다. 7년 만이었다.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봤다. 이제 정태수 회장이 돌아온다. 세광건설로 향했다. 마지막 싸움을 위해. 여러분, 이분이 정태수 회장님이십니다. 이사회실. 15명의 이사가 태수를 바라봤다. 대부분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태수가 은퇴한 지 7년, 그 사이 세대가 바뀌었다. 하지만 몇몇 나이 든 임원들은 태수를 알아봤다.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전무이사 박철민 63이 일어나 인사했다. 오래간만이네, 철민이. 7년이나 됐습니다. 어디 계셨습니까? 그냥 조용히 살았지. 태수가 자리에 앉았다. 다들 앉으세요.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이사들이 자리에 앉았다. 중앙시장 재개발건 전면 재검토합니다. 젊은 이사 한 명이 손을 들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어떤 권한으로 그런 결정을 하시는 겁니까? 최대 주주니까. 최대 주주시라고요? 법무팀장이 자료를 펼쳤다. 정태수 회장님은 익명 신탁을 통해 이 프로젝트의 42% 지분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2대 주주인 우리 회사는 28%이고요. 이사들이 술렁거렸다. 그럼 회장님이 실질적인 사업 주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태수가 서류를 꺼냈다. 새 계획안입니다. 검토해 주세요. 중앙시장 재생 프로젝트 철거 없는 개발. 이사들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철거 없는 개발이요? 네. 기존 상인들이 그대로 남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수익은 나옵니다. 다만 조금 느릴 뿐이죠. 태수가 다음 페이지를 펼쳤다. 기존 계획 총 투자 3,200억, 예상 수익 4,800억, 투자 회수 기간 10년.
새 계획 총 투자 1,800억, 예상 수익 3,200억, 투자 회수 기간 15년. 수익이 줄어드네요. 숫자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태수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다.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면 다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다. 기존 상인 30명, 고용 유지 연간 9억 원 사회적 가치, 지역 경제 활성화 연간 12억 원 파급 효과, 전통시장 브랜드 가치 측정 불가. 한 이사가 물었다. 회장님,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사업적으로 손해 아닙니까? 손해가 아닙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내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게 무슨...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태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1978년 나는 28살이었습니다. 건설 현장 노동자였죠. 이사들이 조용히 들었다. 고졸학력에 기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꿈이 있었죠. 내 회사를 만드는 것. 야간 대학을 다니며 공부했습니다. 낮엔 일하고 밤엔 공부하고 5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1978년 드디어 창업했습니다. 세광건설, 직원 3명, 자본금 500만 원. 화면에 오래된 사진이 떴다. 젊은 태수가 첫 삽을 뜨는 모습. 첫 프로젝트는 주택 리모델링이었습니다. 수익은 200만 원. 하지만 행복했죠. 왜? 집주인 할머니가 고맙다고 김치를 주셨거든요. 그게 내 첫 보수였습니다. 이사들이 웃었다. 그 후 30년 회사는 컸습니다. 아파트, 빌딩, 다리, 항만. 무엇이든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원칙. 태수가 이사들을 돌아봤다. 1995년 세광대교를 지을 때였습니다. 다리 밑에 어촌마을이 있었죠. 개발사는 그냥 밀어버리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습니다. 대신 마을을 옮기고 새 항구를 만들어줬습니다. 공사비가 50억 더 들었지만 주민들은 더 나은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게 잘못된 결정이었을까요? 이사들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었습니다. 그 마을 주민들은 지금도 우리 회사를 기억합니다. 감사 편지를 보내죠. 그리고 그 다리는 사람을 생각하는 건설사라는 우리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태수가 다시 자리에 앉았다. 2003년 UAE 신항만 프로젝트. 예산은 5천억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지 노동자들 임금이 너무 낮았습니다. 나는 30% 올려줬습니다. 경쟁사들은 비웃었죠. 그러면 수익이 없다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화면에 사진이 떴다. 완공된 항만과 웃고 있는 노동자들. 프로젝트는 1년 빨리 완공됐습니다.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리고 UAE 정부는 우리에게 다음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8천억 규모로. 사람을 먼저 생각하니까 수익도 따라온 겁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30년간 내가 배운 건 단순합니다. 태수가 화이트보드에 글을 썼다. 사람 신뢰 수익. 사람을 존중하면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생기면 수익이 옵니다.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 착취 몰락. 수익만 쫓으면 사람을 착취하게 되고 결국 회사는 망합니다. 태수가 서류를 정리했다. 중앙시장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빠른 수익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사람이 사라집니다. 사람이 사라진 건물은 텅 비게 됩니다. 아무리 화려해도요. 그래서 나는 재생 프로젝트를 하려는 겁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길을요. 한 이사가 손을 들었다. 회장님,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투자자들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내가 최대 주주니까 내 뜻대로 합니다. 하지만 다른 투자자들이 반발하면 내가 지분을 더 사겠습니다. 이사들이 놀랐다. 더 사시겠다고요? 네. 필요하면 51%까지 올리겠습니다. 그럼 엄청난 돈은 있습니다. 태수가 미소 지었다. 30년 벌어서 쓸 곳이 없었거든요.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다. 여러분, 나를 믿어보시겠습니까? 이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박철민 전무가 일어났다. 회장님, 저는 찬성합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저도요. 결국 15명 중 12명이 찬성했다. 감사합니다. 태수가 고개를 숙였다. 일주일 후 구체적인 계획안 가져오겠습니다. 그때 다시 검토해 주세요. 회의가 끝나고 박철민이 태수를 따라 나왔다. 회장님, 커피 한잔 하시죠. 그러지. 사옥 1층 카페. 회장님, 7년 동안 정말 어디 계셨어요? 중앙시장에서 철물점 했어. 네. 정말요? 응. 9평짜리 작은 가게. 박철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세광건설 창립자가 철물점을요? 그게 내 시작이었으니까. 원점으로 돌아간 거지. 왜 그렇게 사셨어요? 태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었어. 현장에서. 그래서 중앙시장에? 응. 40년 된 시장이야. 사람 냄새 나는 곳이지. 그곳에서 뭘 배우셨어요? 진짜 같이. 태수가 창밖을 봤다. 빌딩은 높아도 사람은 작더라. 하지만 작은 사람들이 모이면 큰 힘이 되더라. 회장님, 철민아, 이번이 내 마지막 프로젝트야. 네. 나이도 있고 힘도 없어. 이번에 중앙시장 살리고 나면 진짜 은퇴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아니야. 받아들여야지. 태수가 미소 지었다. 대신 제대로 마무리하고 싶어. 내 인생의 마지막 작품을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남기고 싶어.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마워. 둘은 커피를 마시며 오래 이야기했다. 그날 저녁 태수는 중앙시장으로 돌아갔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40년 된 철물점. 돌아왔구나. 혼잣말이었다. 선반을 정리하며 생각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다. 사람을 지키는 싸움. 창밖으로 시장 골목이 보였다. 조금만 기다려. 다들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야. 태수는 오래간만에 편히 잠들었다. 꿈속에서 아내가 웃고 있었다. 잘하고 있어, 여보. 우리 시장 지켜줘서 고마워. 회장님, 토지 매입 완료했습니다. 일주일 후 박철민 전무가 보고서를 가져왔다. 중앙시장 전체 토지의 43%를 확보했습니다. 좋아. 나머지는 시 소유가 30%, 개인 소유가 27%입니다. 태수가 지도를 펼쳤다. 이 개인 소유 토지 누구 겁니까? 대부분 상인들입니다. 가게 자리를 직접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요.
연락해 보세요. 우리가 사겠다고. 시세대로 드릴까요? 아니요. 시세보다 30%더 주세요. 30%요? 네. 그분들한테 손에 끼치고 싶지 않으니까. 박철민이 메모했다. 그럼 총 투자액이 늘어나는데. 괜찮아요. 내 돈이니까. 다음 날부터 토지 매입이 시작됐다. 첫 번째 방문. 채소가게 김순 자육 18할머니. 할머니, 저희가 이 가게 자리를 사고 싶습니다. 얼마예요? 시세가 평당 800만 원인데 저희는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이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네. 그리고 할머니는 계속 이 자리에서 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할 수 있다고요? 네. 임대료도 싸게 드릴게요. 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이 그러라고 하셨어요. 상인들을 지켜라고. 할머니가 울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 두 번째 방문. 반찬 가게 이철수 70할아버지. 저희가 할아버지 가게 자리를 사려고 합니다. 얼마인데? 평당 1000만 원입니다. 그건 시세보다 비싼데? 네, 우리 회장님이 30%더 주라고 하셨어요. 왜? 상인들이 손해보면 안 된다고요. 이철수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무슨 속셈이야? 속셈 없습니다. 그냥 할아버지가 계속 장사하실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계속 할 수 있다고? 네. 임대료요. 싸게 드릴게요. 진짜야? 네. 이철수도 계약서에 서명했다. 2주 만에 27%의 개인 토지를 모두 매입했다. 총 투자액 420억 원. 태수는 보고서를 보며 미소 지었다. 잘했어. 이제 시 소유 토지만 협상하면 돼. 다음 날 시청 개발과를 방문했다. 과장이 태수를 맞이했다. 정태수 회장님이시죠?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시장 토지건으로 왔습니다. 아, 그 건이요. 시에서도 재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아니라 재생입니다. 네. 시장을 허물지 않고 살리려고 합니다. 과장의 표정이 굳었다. 그건 시 입장에서는 난처한데요. 왜죠? 재개발하면 세수가 늘어나거든요. 새 건물이 들어오면 재산세, 취득세가 올라가니까요. 재생에도 세수는 늘어납니다. 태수가 자료를 펼쳤다. 시장이 활성화되면 상가 매출이 오르고 그만큼 부가가치세도 늘어납니다. 계산해 보니 5년 후엔 재개발보다 세수가 더 많습니다. 과장이 자료를 검토했다. 정말 그렇네요. 그리고 이건 사회적 효과입니다. 다른 자료를 보여줬다. 재개발하면 상인 30명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시에서 복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죠. 하지만 재생하면 30명이 계속 일합니다. 복지 비용이 안 들어가죠. 게다가 지역 경제도 살아납니다. 전통시장이 살면 주변 상권도 살아나니까요.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설득력 있네요. 그럼 시 소유 토지 저희한테 매각해 주시겠습니까? 가격은요? 시세대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시는 토지 매각을 승인했다. 태수는 중앙시장 토지의 100%를 확보했다. 총 투자액 850억 원. 이제 진짜 시작이다. 태수는 건축가, 도시계획가,
상권 전문가를 모았다. 여러분, 중앙시장 재생 프로젝트를 맡아주시겠습니까? 영광입니다, 회장님.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기존 상인 30명, 단 한 명도 내보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서로 얼굴을 봤다. 그럼 설계가 어려운데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3개월간의 설계 작업. 드디어 완성됐다. 중앙시장 재생 프로젝트 최종안. 태수가 설계도를 펼쳤다. 감탄이 나왔다. 기존 시장 구조를 살리면서도 현대적으로 바뀌어 있었다. 1층은 기존 상점 그대로 유지합니다. 단 화재 위험 시설은 교체하고 전기, 수도는 전부 새로 깝니다. 2층은 청년 창업 공간입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젊은 사업자들을 유치합니다. 3층은 공용 공간입니다. 휴게실, 문화센터, 노인정, 그리고 주차장은 지하에 만들어 접근성을 높입니다.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이대로 진행하세요. 예산은요? 총 1,200억 원까지 쓰세요.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공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문제가 터졌다. 회장님, 자재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왜? 경쟁 개발사에서 압력을 넣었습니다. 우리한테 자재 팔지 말라고요. 태수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누가? 대한건설입니다. 알았어. 내가 직접 만나보지. 태수는 대한건설 회장을 만났다. 왜 방해하십니까? 방해가 아니라 경쟁입니다. 경쟁이요? 당신네 재생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우리가 곤란해집니다. 재개발 사업이 어려워지니까요. 그게 시장 원리 아닙니까? 원리는 원리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태수가 일어났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해보시죠. 하지만 태수는 법적 대응 대신 다른 방법을 택했다. 옛날 동료들한테 연락해봐. 네. 내가 현장에서 일할 때 함께했던 사람들. 다들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알아봐. 박철민이 조사했다. 대부분 은퇴하셨거나 소규모 사업하고 계십니다. 연락 돌려봐. 정태수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일주일 후 중앙시장에 트럭 10대가 들어왔다. 자재를 가득 실은 트럭들. 운전석에서 60-70대 노인들이 내렸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태수의 옛 동료들이었다. 다들 어떻게? 소식 듣고 달려왔죠. 회장님이 도움 필요하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태수가 그들의 손을 잡았다. 고맙네들. 정말 고마워. 당연한 겁니다. 회장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자재가 풀렸다. 공사가 재개됐다. 태수는 매일 현장에 나갔다.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직접 망치를 들고 일했다. 회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치시겠어요. 괜찮아. 나도 원래 현장 노동자였어. 상인들이 그 모습을 보며 눈물 흘렸다. 저렇게 대단한 분이 우리를 위해.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6개월 후 드디어 완공이 보였다. 태수는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다. 준공 검사, 그리고 상인들의 마음.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공사 시작 3개월 후 세광건설 본사 브리핑룸.
기자 50명이 모였다. 단상에 태수가 섰다. 안녕하십니까? 정태수입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7년 만에 공개석상에 나오셨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중앙시장 재생 프로젝트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화면에 조감도가 떴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재개발이 아니라 재생이라고요? 네. 철거하지 않고 살립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태수가 잠시 생각했다. 40년 전 저는 그 시장에서 철물점을 시작했습니다. 네. 9평짜리 작은 가게였죠. 그곳에서 제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다. 그 시장에는 지금도 30명의 상인이 있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그곳에서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들을 내쫓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들이 바로 저니까요.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다. 하지만 재생 프로젝트는 수익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수익성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태수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다. 이 표를 보십시오. 재개발과 재생의 비교입니다. 화면에 표가 나타났다. 재개발 초기 수익, 장기 지속성. 재생 초기 수익, 장기 지속성. 재개발은 빨리 돈을 벌지만 5년 후면 공실률이 올라갑니다. 왜? 높은 임대료 때문에 상인들이 버티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재생은 느리지만 안정적입니다. 기존 상인들이 계속 장사하니까 공실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십시오. 다른 그래프를 띄웠다. 재생한 시장과 재개발한 시장의 10년 후 방문객 수입니다. 재생시장 연평균 방문객 유지 또는 증가. 재개발 시장 연평균 방문객 30% 감소. 재개발한 곳은 사람이 사라집니다. 화려하지만 텅 비죠. 재생한 곳은 사람이 늘어납니다. 낡았지만 따뜻하니까요.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투자금 회수는 언제쯤 되십니까? 15년 후입니다. 15년이요? 그때면 회장님 연세가 87세겠죠. 태수가 웃었다.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왜죠? 제 손녀가 볼 테니까요. 회의장이 조용해졌다. 저는 손녀 세민이가 20년 후 어른이 됐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만든 시장을 자랑스러워하길 바랍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뉴스가 터졌다. 정태수 회장, 중앙시장 재생선언. 사람이 먼저. 재개발 대신 재생. 새로운 도시 개발 패러다임. 여론이 들끓었다. SNS에서 화제가 됐다. 해시태그 정태수, 해시태그 중앙시장, 해시태그 사람이 먼저. 긍정적 반응이 90%였다. 하지만 업계는 달랐다. 개발업계 모임. 정태수 때문에 우리 일이 어려워졌어. 재생이 대세가 되면 재개발을 못해.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한 회장이 말했다. 자재 공급을 막는 건 어떤가? 이미 해봤는데 소용없어. 정태수가 옛날 인맥으로 자재를 구해. 그럼 준공 검사를 방해하자. 어떻게? 우리 쪽 공무원들 있잖아. 트집 잡게 하자. 음모가 시작됐다. 하지만 태수는 몰랐다. 그는 매일 공사 현장을 돌았다. 회장님, 여기 전기 배선 끝났습니다. 좋아. 안전 점검 철저히 해. 회장님, 화장실 공사도 완료됐습니다. 수고했어.
상인들도 매일 현장에 왔다. 회장님, 저희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냥 기다려주세요. 곧 완공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을. 아니에요. 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장을 지켜주셔서. 한 상인이 물었다. 회장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여러분이 저니까요. 네. 40년 전 저도 여기서 철물점 했어요. 9평짜리. 정말요? 네. 그때 저도 힘들었어요.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하지만 이 시장 상인들이 도와줬어요. 외상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그 덕분에 제가 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도울 차례예요. 상인들이 울었다. 회장님, 울지 마세요. 우리 함께 이 시장 지킵시다. 네. 공사는 순조로웠다. 5개월째. 회장님, 90% 완공됐습니다. 좋아. 이제 마무리만 남았네. 하지만 그때였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박철민이 황급히 달려왔다. 준공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 나왔습니다. 뭐? 소방시설이 기준 미달이래요. 말도 안 돼. 우리 최고 등급으로 설치했는데. 저도 그렇게 말했는데 안 받아들여요. 태수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누가 압력 넣은 거지? 아마 대한건설 같습니다. 알았어. 내가 직접 만나보지. 태수는 시청 건축가를 찾아갔다. 과장님, 준공 검사 불합격 이유가 뭡니까? 소방시설이 기준에 안 맞습니다. 어느 부분이요? 스프링클러 배치가. 배치도 드릴까요? 태수가 서류를 꺼냈다. 이게 저희 배치도입니다. 소방법 기준 100% 충족합니다. 과장이 당황했다. 아, 그게 다른 부분도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바로 고치겠습니다. 그게. 과장이 말을 흐렸다. 태수는 알았다. 누군가 압력을 넣은 것을. 과장님.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누가 방해하고 있습니까? 그건. 제발이요. 저는 72살 노인입니다. 이게 제 마지막 프로젝트예요. 과장이 한숨을 쉬었다. 대한건설에서 압력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수가 일어났다. 다시 검사 신청하겠습니다. 이번엔 제3자 검사 기관으로요. 네. 공정한 검사를 받겠습니다. 태수는 민간 검사 기관을 고용했다. 일주일 후 재검사 결과 합격입니다. 모든 기준을 초과 충족했습니다. 태수는 그 결과를 시청에 제출했다.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다. 준공 허가가 떨어졌다. 드디어 태수는 공사 현장을 돌아봤다. 완공된 중앙시장. 낡았지만 새롭게 태어난 곳. 우리가 해냈어. 눈물이 났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뿌듯한 순간이었다. 오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6개월 후 중앙시장 준공식.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상인, 주민, 기자, 공무원. 단상에 태수가 섰다. 여러분, 긴 기다림 끝에 오늘 새로운 중앙시장을 공개합니다.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새롭다는 건 건물이 새롭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새롭다는 겁니다. 태수가 상인들을 가리켰다. 이분들 40년간 이 시장을 지켜온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계속 이곳에 계십니다. 상인들이 울었다.
그리고 새로운 분들도 오셨습니다. 2층에서 젊은이들이 손을 흔들었다. 청년 창업자 20명입니다. 이 시장에서 새 꿈을 시작합니다. 젊은이들이 환호했다. 40년의 역사와 20년의 미래가 만났습니다. 이게 진짜 재생입니다. 태수가 테이프를 끊었다. 중앙시장, 새롭게 오픈합니다. 문이 열렸다. 사람들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와, 감탄이 터졌다. 1층은 전통시장 모습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깨끗하고 밝았다. 채소 가게 그대로네. 반찬 가게도 있어. 할머니,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여기 있었지. 계속 여기 있었어. 2층으로 올라가면 청년 창업존. 커피숍도 있네. 수제 비누 가게. 핸드메이드 액세서리. 젊은 감각의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다. 3층은 휴게 공간. 여기 쉴 수 있어요. 어르신들 쉼터도 있네. 문화센터도 있어. 한 노인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이런 시장 처음 봐. 편하네. 지하는 주차장. 주차 걱정 없겠어. 전기차 충전소도 있네. 모든 게 완벽했다. 첫 주 방문객 5만 명. 둘째 주 8만 명. 셋째 주 10만 명. 입소문이 났다. 중앙시장 대박. 전통과 현대의 조화. 꼭 가봐야 할 시장. SNS에서 인증샷이 쏟아졌다. 상인들은 행복했다. 매출이 3배 올랐어요. 손님이 너무 많아서 바빠요. 이제 걱정 없어요.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왔다. 할머니, 이 나물 뭐예요? 취나물이지. 건강에 좋아. 사진 찍어도 돼요? 그럼 찍어. 젊은이와 노인이 함께 웃었다. 세대가 만났다. 2층 청년 창업자들도 잘 됐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수제 비누 예쁘네요. 이 목걸이 얼마예요? 20명의 청년 중 18명이 흑자를 냈다. 임대료가 싸서 부담이 없어요. 시장 상인 할머니들이 응원해 주셔서 힘이 나요. 여기서 창업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한 청년이 태수를 찾아왔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뭐가?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취직 못해서 방황했어요. 근데 여기서 가게 열고 나니까 꿈이 생겼어요. 태수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해. 네, 꼭 성공해서 회장님께 보답하겠습니다. 3개월 후 통계가 나왔다. 중앙시장 재생 프로젝트 성과. 월 방문객 35만 명. 상인 매출 전년 대비 280% 증가. 청년 창업 성공률 90%. 지역 경제 파급 효과 연 120억 원. 언론이 주목했다. 정태수 회장의 재생 프로젝트 대성공. 철거 없는 개발, 새로운 모델 제시. 다른 지자체에서 연락이 쇄도했다. 저희 시장도 재생해 주세요. 컨설팅 가능하신가요? 회장님, 모델을 배우고 싶습니다. 태수는 모두 수락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원칙만 지켜주세요. 뭔가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세요. 수익은 그 다음입니다. 알겠습니다. 6개월 후 전국 5개 시장이 재생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모두 태수의 모델을 따랐다. 그리고 모두 성공했다. 부산 국제시장 재생 방문객 50만 명 돌파. 대구 서문시장 재생 청년 창업 30명 유치. 광주 대인시장 재생 지역 경제 활성화.
재생이 대세가 됐다. 태수는 조용히 뉴스를 봤다. 드디어 바뀌고 있구나. 혼잣말이었다. 그날 저녁 손녀 세민이 찾아왔다. 할아버지, 오, 세민이 왔구나. 할아버지, 뉴스 봤어요. 대박이에요. 과장이야.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세상을 바꾸고 계세요. 세민이 노트북을 꺼냈다. 제가 과제로 할아버지 프로젝트 분석했어요. 과제? 네, 도시계획 수업이요. 교수님이 할아버지 사례를 교과서에 넣자고 하셨대요. 태수가 놀랐다. 교과서에? 네. 할아버지 대단하세요. 아니야. 그냥 당연한 일한 거야. 할아버지. 세민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응?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태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세민아, 할아버지가 만든 시장, 제가 이어갈게요. 고맙다, 세민아. 태수가 손녀를 안았다. 할아버지가 너한테 물려줄 건 돈이 아니야. 알아요. 정신이죠. 맞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정신. 꼭 지킬게요, 할아버지. 그날 밤 태수는 오래간만에 편히 잠들었다. 꿈속에서 중앙시장이 보였다. 사람들로 가득한 시장.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야. 태수는 꿈속에서 미소 지었다. 그의 마지막 프로젝트는 성공했다. 이제 마지막 장면만 남았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오픈 3개월 후 박철민이 급하게 들어왔다. 왜? 대한건설에서 소송 걸었습니다. 무슨 소송? 부당 경쟁 행위래요. 우리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시장을 왜곡했다고요. 태수가 서류를 받아 읽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네. 하지만 법정 싸움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이길 거야. 어떻게요? 우리는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까. 첫 재판. 대한건설 측 변호사가 주장했다. 정태수 피고인은 시세보다 30%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이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입니다. 태수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토지 매입 가격은 자유시장에서 결정됩니다. 높은 가격을 주는 게 불법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 왜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주셨습니까? 태수가 일어났다. 상인들이 손해보지 않게 하려고요. 그게 경영상 합리적 판단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리적으로 옳은 판단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재판장님, 저는 40년간 건설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뭡니까? 사람을 존중하면 사업도 잘 됩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태수가 자료를 제출했다. 이건 제가 지난 40년간 진행한 프로젝트 목록입니다. 총 120개 프로젝트, 그중 115개가 성공했습니다. 성공률 95%입니다. 판사가 자료를 검토했다. 놀라운 수치네요. 비결이 뭡니까?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1995년 세광대교 건설 때 어촌 마을을 이주시켰습니다. 보상금은 시세보다 50% 더 줬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분들이 평생 살던 곳을 떠나는 건데 제대로 보상해야죠. 결과는 주민들이 협조적이었습니다. 공사가 1년 빨리 끝났습니다.
비용도 절감됐고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을 존중하니 효율도 올라갔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게 제가 배운 진리입니다. 재판은 3개월 진행됐다. 결국 태수가 이겼다. 판결문. 피고인의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없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행위다. 태수는 법정을 나오며 기자들에게 말했다. 저는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이긴 겁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게 옳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소송이 끝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자재 가격 폭등. 회장님, 철근 가격이 2배 올랐습니다. 왜? 수입 물량이 줄었대요. 전 세계적 공급난이래요. 그럼 공사비가 30% 더 들어갑니다. 태수는 고민했다. 돈을 더 쓸까 아니면 공사 규모를 줄일까? 그날 밤 옛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다. 회장님, 소식 들었어요. 자재값 올라서 힘드시다며? 응, 좀 그래.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뭘? 제 회사에 철근 재고가 좀 있어요. 원가에 드릴게요. 안 돼. 자네도 장사해야지. 괜찮아요. 회장님이 예전에 저 도와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갚을 차례죠. 다음 날 트럭 3대가 왔다. 철근을 가득 실은 트럭. 회장님 가져왔습니다. 얼마야? 원가예요. 톤당 100만 원. 시세는 200만 원이었다. 이러면 자네가 손해잖아. 괜찮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태수가 그의 손을 잡았다. 고맙네. 천만에요. 자재 문제가 해결됐다. 공사는 계속됐다. 그런데 이번엔 인력 문제. 회장님, 인부들 구하기 힘듭니다. 왜? 다들 대형 건설사로 가요. 임금이 더 높거든요. 태수는 생각했다. 임금을 올릴까? 하지만 예산이. 그날 저녁 또 전화가 왔다. 회장님, 저 기억하세요? 30년 전에 회장님 밑에서 일했던 김철호예요. 아, 철호. 기억하지. 잘 지내나? 네, 덕분에요. 그런데 소식 들었어요. 인부 구하기 힘드시다며? 응, 좀 그래. 제가 사람들 모아볼게요. 옛날 회장님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요. 아니야, 자네들도 다들 나이가. 괜찮아요. 70 넘어도 일은 할 수 있어요. 게다가 회장님 일이잖아요. 다음 날 60-70대 노인 20명이 왔다. 회장님 왔습니다. 태수가 놀랐다. 다들 어떻게 회장님 일인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임금은 안 받아도 돼요. 그냥 밥만 주세요. 안 돼. 정당한 임금 드려야지. 그럼 젊은 사람들 절반만 주세요. 우린 돈이 필요 없어요. 결국 타협했다. 시세의 70%를 주기로. 노인들은 열심히 일했다. 이봐, 철근 똑바로 세워. 여기 시멘트 더 필요해. 젊은 인부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왜? 정태수를 위해서. 3개월 후 공사 완료. 태수는 노인들을 모아 식사를 대접했다. 다들 고생 많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요? 회장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30년 전 일인데 30년 전이든 어제든 은혜는 은혜죠. 한 노인이 말했다. 회장님, 우리 한 가지 배웠어요.
뭘? 사람이 먼저라는 거요. 회장님이 우리한테 잘해주셨으니까 우리도 회장님한테 잘해드리는 거죠. 태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맙습니다, 정말. 저희야말로 고맙죠. 회장님 덕분에 늙어서도 일할 곳이 있었어요. 그날 밤 태수는 일기를 썼다. 오늘 깨달았다. 내가 뿌린 씨앗이 40년 만에 열매를 맺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 사람들이 나를 먼저 생각해 준다. 이게 진짜 힘이다. 다음 날 중앙시장에 갔다. 상인들이 환하게 맞이했다. 회장님, 오셨어요? 이거 드세요. 방금 만든 호떡이에요. 저희 가게에도 들러주세요. 태수는 시장을 천천히 걸었다. 사람들로 가득한 시장. 웃음소리, 대화소리, 흥정하는 소리. 이거야. 이게 내가 원하던 거야. 혼잣말이었다. 손녀 세민이 달려왔다. 할아버지, 오 세민이. 할아버지, 제가 2층에 가게 열었어요. 진짜? 네, 정직한 빵집이요. 할아버지 이름 따서 지었어요. 태수가 2층으로 올라갔다. 작은 빵집이 있었다. 간판 정직한 빵집 정태수의 손녀가 만듭니다. 세민아, 할아버지처럼 정직하게 장사할 거예요. 태수가 손녀를 안았다. 잘했어, 세민아. 정말 잘했어.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도 사랑해. 그날 태수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 72년 인생의 정점이었다. 회장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오픈 6개월 후, 한 젊은이가 태수를 찾아왔다. 김성준 38. 해고됐던 그 개발팀장이었다. 들어오세요. 태수의 사무실. 김성준이 들어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앉으세요. 아니요,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앉으세요. 김성준이 자리에 앉았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노인들을 무시했고 오만했습니다. 김성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해고된 후 6개월간 백수로 지냈습니다. 그동안 많이 생각했습니다. 뭘? 제가 왜 그렇게 살았나 하고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나요? 돈만 받습니다. 사람은 안 받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 깨달았다면 다행이네요. 회장님,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회장님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으니까요. 내가요? 네. 해고당했을 때 정말 화났습니다. 늙은이가 뭘 안다고라고 생각했죠. 김성준이 손을 꼭 쥐었다. 근데 중앙시장 오픈하는 걸 봤습니다. 뉴스에서. 그래서 충격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개발이구나 싶었어요. 저는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개발인 줄 알았어요. 근데 회장님은 살리셨잖아요. 그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태수가 커피를 내렸다. 김 팀장, 아니 성준 씨. 네. 기술은 세대가 있지만 예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의요? 네. 당신은 기술은 배웠는데 예의는 안 배웠어요. 김성준이 고개를 숙였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배우면 됩니다. 어떻게요? 사람을 먼저 보세요. 수익은 그 다음이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태수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현실 얘기하지 마세요.
현실은 핑계입니다. 네. 당신 같은 젊은 사람이 현실을 핑계대면 누가 세상을 바꾸나요? 김성준은 할 말이 없었다. 성준 씨,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네. 제가 28살 때 회사를 창업했어요. 자본금 500만 원. 당시 은행에서 대출 받으러 갔더니 은행원이 비웃더군요. 이 돈으로 뭘 하시겠어요? 라고 화났습니다. 하지만 말로 대꾸하지 않았어요. 대신 5년 후 그 은행에 5억을 예금했죠. 김성준이 웃었다. 멋있으시네요. 멋있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비웃는 사람한테는 실력으로 보여줘야죠.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쉬울 리 없죠. 밤새 일하고 주말도 없고 명절에도 현장 나갔어요.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근데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힘들게 사는 거 맞지만 정직하게 살고 있잖아라고. 태수의 눈빛이 따뜻해졌다. 그 말이 저를 버티게 했어요. 돈은 적어도 정직하게 번다는 자부심. 대단하십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저요? 네. 젊잖아요. 38살이면 아직 많이 남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경력도 끊겼고 경력은 다시 쌓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태수가 명함을 꺼냈다. 우리 회사 입사 지원해 보세요. 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하지만 저는 회장님을 무시했는데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잘못을 깨달은 사람은 다시는 안 그러니까요. 김성준이 명함을 받아들었다. 눈물이 흘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일로 보여주세요. 제대로 일하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이 나가고 박철민이 들어왔다. 회장님, 저 사람 정말 뽑으실 겁니까? 응. 하지만 회장님을 무시했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더 필요해. 왜요? 변화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니까. 박철민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철민이, 내가 한 가지 배운 게 있어. 뭔데요? 사람은 바뀐다는 거야. 누구나 바뀌나요? 바뀌고 싶은 사람은 바뀌어. 태수가 창밖을 봤다. 성준이는 바뀌고 싶어 해. 그러니 기회를 줘야지. 알겠습니다. 한 달 후 김성준이 입사했다. 첫 프로젝트 부산국제시장 재생. 김성준이 팀장을 맡았다. 회장님, 제가 해도 될까요? 할 수 있어요. 믿어요. 김성준은 열심히 일했다. 상인들을 만나고 의견을 듣고 설계에 반영했다. 어르신, 불편하신 점 없으세요? 가게 위치 이대로 괜찮으세요? 더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상인들이 놀랐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친절한가? 우리 얘기를 진짜 들어주네. 6개월 후 부산국제시장 재생 완료. 대성공이었다. 김 팀장, 수고했어요. 아닙니다, 회장님. 회장님 덕분입니다. 내가 뭘 했나요? 당신이 한 거죠. 회장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김성준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네. 당신도 누군가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당신한테 한 것처럼.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는 손녀 세민과 저녁을 먹었다. 할아버지, 오늘 뉴스 봤어요?
뭐. 김성준 팀장 인터뷰요. 할아버지 얘기하시던데요. 뭐라고? 정태수 회장님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다. 앞으로 저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주고 싶다고요. 태수가 미소 지었다. 잘 됐네. 할아버지, 대단하세요. 사람을 변화시키시잖아요. 아니야. 사람은 스스로 변하는 거야. 나는 그냥 기회를 줬을 뿐이고, 그게 대단한 거잖아요. 세민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응?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태수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세민아, 너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 네, 내 빵집, 손님들이 행복해 하잖아. 그게 변화야. 아, 그렇구나.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가 돼. 너는 잘하고 있어. 고마워요, 할아버지. 그날 밤 태수는 일기를 썼다. 오늘 성준이를 보며 깨달았다. 사람은 정말 바뀐다. 나는 그저 기회를 줬을 뿐인데 그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게 진짜 유산이다. 돈이 아니라 변화. 일기장을 덮으며 창밖을 봤다. 이제 마지막이 남았어. 혼잣말이었다. 완공식, 그리고 작별. 태수의 여정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다. 완공식을 시작하겠습니다. 1년 후, 중앙시장 완공 1주년 기념식.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단상에 태수가 섰다. 73세가 된 그는 조금 야위어 보였다. 여러분, 1년 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오늘은 그 결과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에 통계가 나타났다. 중앙시장 1년 성과, 연 방문객 420만 명, 상인 평균 매출 전년 대비 320% 증가, 청년 창업자 50명 성공률 92%, 지역 경제 파급 효과 연 350억 원, 고용 창출 직접 고용 120명, 간접 고용 300명. 사람들이 환호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태수가 상인들을 가리켰다. 사람입니다. 이분들 1년 전만 해도 쫓겨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당히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상인들이 울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 청년 창업자들이 손을 흔들었다. 이분들은 1년 전만 해도 취업 못해서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당한 사업가입니다. 젊은이들이 환호했다. 이게 진짜 성과입니다. 사람이 바뀐 거죠. 태수가 현판을 가리켰다. 오늘 새 현판을 제막합니다. 천이 벗겨졌다. 큰 글씨가 나타났다. 세광시장 사람을 짓는 공간. 박수가 터졌다. 이 시장은 이제 세광시장입니다. 빛을 널리 비춘다는 뜻이죠. 무슨 빛? 사람의 빛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빛입니다. 그 빛이 세상을 밝힙니다. 태수가 마이크를 내려놓으려는데 한 상인이 손을 들었다. 회장님, 한 말씀만 더 해주세요. 네. 회장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다른 상인들도 외쳤다. 네, 궁금해요. 저희도 알고 싶어요. 태수가 잠시 망설이다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제 이야기를 좀 할까요? 네. 40년 전 저는 이 시장에서 철물점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9평짜리 작은 가게였죠. 자본금도 없고 기술도 없었습니다. 첫 달 매출이 50만 원이었어요.
집세도 못 냈죠. 그때 옆 가게 할머니가 쌀 한 포대를 주셨어요. 젊은이, 굶지는 말아야지라고요.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쌀 덕분에 한 달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매출이 올랐죠. 그 할머니한테 쌀값을 드리려고 했더니 안 받으시더군요. 나중에 성공하면 다른 사람 도와주면 되라고. 눈물이 났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40년을 살았습니다. 회사가 커져도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지킨 겁니다. 40년 전 저를 살려준 이곳을요. 상인들이 울기 시작했다. 여러분, 터전이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땅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건물은 허물어도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터전은 한번 사라지면 다시 못 만듭니다. 왜? 거기 사람의 기억이 있으니까요. 태수가 시장을 둘러봤다. 이곳은 누군가의 첫 장사터였고, 누군가의 꿈이었고, 누군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걸 지키는 게 제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태수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인생의 마지막 프로젝트를 함께 해주셔서. 마지막이요? 누군가 소리쳤다. 네, 저는 이제 진짜로 은퇴합니다. 안 돼요. 회장님, 계속 하셔야죠. 태수가 미소 지었다. 아닙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어갈 겁니다. 손녀 세민을 가리켰다. 제 손녀 세민이가 이어갈 겁니다. 그리고 김성준 팀장도요. 김성준이 일어나 인사했다. 그분들을 믿고 맡깁니다. 행사가 끝나고 기자가 태수를 인터뷰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태수가 카메라를 봤다. 나는 시장을 재개발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한 겁니다.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킨 겁니다. 돈으로 세운 도시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사람으로 세운 도시는 영원합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태수는 조용히 시장을 걸었다. 혼자서, 여보, 내가 약속 지켰어. 죽은 아내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40년 전 우리 시장 지켰어. 저녁 노을이 시장을 비췄다. 경차에 탔다. 15년 된 차. 시동을 걸고 천천히 시장을 빠져나갔다. 백미러로 시장을 봤다. 현판이 보였다. 세광시장 사람을 짓는 공간. 이제 됐어. 혼잣말이었다. 내 할 일 다 했어. 차는 천천히 움직였다. 시장을 벗어나 큰 길로 나왔다. 석양이 아름다웠다. 이제 쉬어도 되겠지? 하늘에 대고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마음이 편안했다. 73년 인생, 후회 없었다. 에필로그. 3년 후, 세미는 도시계획 전문가가 됐다. 그리고 전국 20개 시장을 재생했다. 모두 할아버지의 모델을 따랐다. 사람이 먼저. 김성준은 세광건설 부사장이 됐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가르쳤다. 건물보다 사람이 먼저다. 정태수는 76세에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 5천 명이 왔다. 상인들, 건설 노동자들, 공무원들, 젊은 창업자들 모두 울었다. 회장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회장님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묘비에 새긴 글. 정태수 사람을 지은 건축가. 그의 유언. 내 재산은 모두 도시재생펀드에 기부한다. 그 돈으로 전국의 시장을 살려라.
단 한 가지 원칙만 지켜라. 사람이 먼저. 10년 후 전국 100개 시장이 재생됐다. 모두 정태수 모델을 따랐다. 그리고 세광시장 입구에 동상이 세워졌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 손에는 망치를 들고 있었다. 아래 명패 정태수 1952-2028 사람으로 도시를 지은 사람. 매일 수백 명이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나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야지. 세미는 매년 할아버지 기일에 시장을 찾았다. 동상 앞에 꽃을 놓고 말했다. 할아버지, 잘 지켜지고 있어요. 시장도 사람들도.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정신, 제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게요. 사랑해요, 할아버지. 저녁 노을이 시장을 비췄다. 현판이 빛났다. 세광시장 사람을 짓는 공간. 사람들이 오갔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정태수가 지킨 터전. 영원히 살아있었다. 돈으로 세운 도시는 무너진다. 사람으로 세운 도시는 영원하다.